자, 28회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죠. 자, 어떠셨어요? 한번 우리 시험을 한번 쳐보셨죠? 그래서 이제 얘도 보니까 28회도 1번하고 3번이 좀 비중이 있었네요. 8개씩 나오는 건 좀 맞았죠. 그래서 꼭 오답 노트를 만드시고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통적인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27회당,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제가 설명하면서 가는데요. 44페이지죠. 28회 가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총론을 앞쪽으로 놓는다 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이용 상태에 따른 토지 용어의 설명이 틀린 것은, 자, 5번이 빈지하고 포락지를 잘 내요. 그래서 물의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빈지가 아니죠. 포락지죠. 빈지가 아니라 포락지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다른 옳은 지문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들어가죠. 1번. 자, 부지는 좀 넓게 보죠. 도로부지, 하천부지까지 일정한 용도의 용도는 토지를 말한다.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죠.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맹지의 도로는 어때요?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필지죠. 후보지는 상호간이 들어갔죠.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맞고요. 그 다음, 자, 2번도 좀 쉽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2번도 쉽게 나온 게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동산 현상과 관련된 틀린 것은 당연히 5번 정답이에요. 부중성으로 인해서 이용전을 통한 토지 용도적 공급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아니죠. 물리적으로는 제한됐지만 용도의 다양성은 가능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쉽게 좀 우리가 접근했을 겁니다. 아마 1, 2번 정도는 다 맞추셨을 것 같아요. 그럼 다른 것들도 한번 보면 부중성은 땅이 제한됐기 때문에 지대 또는 지가를 또 발생시키고 채용을 해야 되죠. 개별성 때문에 개별화시키고요. 현상 활동을. 토지는 부동성 때문에 지역마다 달라요. 그럼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다 우리가 지자체별로 세금이 다른 이유가 그겁니다. 영속성은 오래가요. 미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할 때 직접 환원법 같은 거 우리가 쓰거든요.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도 좀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랜덤으로 개발을 앞쪽으로 놨다는 건 좀 우리가 획기적이었죠. 부동산 개발에 관한 위험으로 설명 틀린 것은 2번이 정답이죠. 3번이 정답이죠. 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의 변화, 이걸 기출이었는데요. 행정의 변화, 사업 인허가 등의 지연 위험은 자, 스스로 관리할 수가 없죠. 어떤 행정 변화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1번 오퍼드는요 법시비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위험이 법시비로 암기하세요. 그래서 이 개발의 위험은 제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개발회사랑 시비가 붙었어요. 법으로. 그럼 법시비. 그럼 전쟁이 터졌잖아. 워퍼드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돼요. 개발 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 위험에 노출되고요. 3번이 틀렸고, 자, 4번은 앞쪽에 나왔던 거 그대로 아닙니까? 법률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해야 한다. 자,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죠. 자, 그 다음에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은 개발 사업이 주는 시장 위험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여기서 제가 해드린 다음에, 자, 요게 한번 나오고, 다음에 또 출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우리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제가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 4번에 대한 거는, 어때요? 우리가 이제 그 한국표준산업 분류 체계죠. 그래서 이게 이 자체적으로 어떻습니까? 4번이 정답인데 사업시설 유지관리는 안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건 출제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그 요령을 좀 가르쳐 드리면서 가도록 하죠. 자, 기본서를 보시게 되면 한국표준산업 분류가 이 4번이 나왔던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때 당시 법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 합니다. 대분류와 중분류를 이제 같이 봐서 부동산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분류가 있고 세분류가 있고 세세분류가 있거든요. 소분류, 그 다음에 세분류, 세세분류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작년에도 나왔기 때문에 자, 제가 작년 문제는 이거 했었죠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테니까 여기서 좀 우리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분류는
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 및 그다음에 공급업이라는 게 있죠. 자, 얘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31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럼 임대업과 공급업, 서비스업과 다르죠. 그래서 관련 서비스업이라는 게 있죠. 서비스업. 그래서 임공서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그럼 이걸 세 분류로 간다면, 자, 임대는 그냥 임대로 가요. 자, 그래서 임대는 그냥 임대로 가고요. 자, 임대는 그냥 임대로 간다. 이렇게 해서, 자, 이걸 세 분류로 본다면, 자, 임대업은 그냥 임대로 가서 세 가지예요. 자, 우리가 주거, 비주거, 기타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거 같은 경우는 거기 보시면 주거용이고 비주거용은 사무용이에요. 자, 그래서 주거는 아파트 같은 걸 얘기를 하죠. 기타는 이제 토지 같은 게 있다. 그래서 비주거, 주비기가 다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업은 개발도 있고요. 개발 및 공급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임개공 이렇게 암기하시죠. 자, 그다음에 주비기가 다 있죠. 주비기. 자, 그런데 부동산 관리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관리업. 자, 관리업은 주거와 비주거만 있어요. 기타가 빠집니다. 자, 기타 같은 거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시설 유지관리가 안 들어가죠. 사업시설 유지관리 여기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4번이 정답 4번.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거, 비주거, 기타 들어가잖아요. 근데 기타의 사업시설 유지관리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기타가 빠집니다. 그래서 관리는 기타가 없다. 이렇게 해서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자세히 또 본다면 우리가 중개, 자문,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이라는 게 있죠. 이제 바뀐 게 이제 중개 및 원래 자문업이었는데 중개 및 대리업으로 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문업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다시 꼭 기본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문업이 만들어지고 감정평가업이라는 게 있죠. 자, 이 분류를 이제 암기하는 방식이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편법은 지금 하지 마시고 특강 때 이제 또 편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론상 사업시설 유지관리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또 나왔네요. 효율적 시장이 항상 뜨죠. 그래서 5번은 자, 정답은 1번이 틀었죠. 5번 1번 갑니다. 자, 5번에는 이제 정답이 자, 갑니다. 지금 5번에는 부동산 시장이 틀린 게 있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5번에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거는 1번이 들었죠. 자, 5번 1번 갑니다. 자, 강성을 낸 거예요. 자, 1번은 강성인데요. 강성은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은 공표된 것은 과거와 현재, 그렇지 않은 건 미래거든요. 어떤 정도 이미 가치가 반영된 시장은 강성입니다. 1번이 틀렸죠. 2번 부동산 시장의 정보의 비대칭성은 정보가 비대칭하다 보니까 가격 형성이 왜곡될 때가 되고요. 자, 이게 이제 감정평가 시험 문제를 뺏겨낸 건데 3번이 수용급이에요. 자, 갈게요. 부동산 시장 기술 개발로 인해서 공급이 증가하죠.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그럼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공급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공급이 증가하죠. 자, 탄력성이 작다라고 돼 있죠. 수요 탄력성이. 그럼 비탄력 쪽이 가파르거든요. 그럼 가파르면은 자, 가격에 대한 폭이 크고 양의 폭은 작아져요. 그럼 가격 하락 폭은 커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가격만 우리가 시험 문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가격 하락 폭이 커진다. 양의 폭은 좀 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의 폭은 작아진다는데 이건 안 물어봤잖아요. 가격만 또 폭이 하락폭이 커진다. 이렇게 해서 꼭 보시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정보 비용 같은 게. 부동산 이용이 또 비가역적 특성에 의해서 일반 재에 비해서 의사결정 지원 분야의 역할이 또 더욱 중요하다. 한번 우리가 용도를 이용하면 예상대로 돌아가기 어렵잖아요. 부동산 다양한 국사적인 제한이 존재한다는 건 맞죠. 부동산 변동은 또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인데요. 6번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요거 문제를 낼 때 자, 이건 원래 333계층 이하는
다중이거든요. 다중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나 현행이죠. 현행. 근데 이 다중이 여러분들이 이 다중이 정확하게 우리 공법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6월 17일 날 바뀌어요. 다중은 330이 660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출제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시행된 날짜가 우리가 10월 30일 날 토요일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330이 아니라 660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행 6월 달이 지금 아니거든요. 제가 강의할 때가. 그러면 330이 맞지만 660으로 고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중주택 3계층이 하니까 다중주택이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 7번 문제는 좀 쉽게 나왔어요. 6번의 정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660 고쳐달라는 거. 그 다음에 7번은 좀 쉽게 나왔죠. 마케팅은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쉽습니다. 그래서 5번인데요. 당연히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케팅 가격제를 좀 빠른 자금에서 원한대. 그럼 싸게 좀 팔아야 되지. 구역 구매자의 구매율 낮은 경우는 저가 전략으로 가야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뭐 쉽게 좀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 자 1번 마케팅에서는 이제 시장 세분화는 사람을 나누거든요.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구매자 집단을 세분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시장은 타겟이죠. 세분화된 시장에서 부동산 기업이 표적으로 삼아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시장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포피믹스는 재판가유잖아요. 재판가유, 제품, 프로덕, 재판, 판매 촉진, 프로모션, 가격, 프라이스, 그 다음에 플레이스거든요. 자, 이게 최근에 재판가율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풀어드리고요. 판매 촉진은 프로모션입니다. 표시장의 반응을 빠르게 강하게 자극 유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청약자들한테 경품을 추첨하는 게 그거죠. 자, 그다음 8번 문제는 이제 조금 트렌드가 바뀌어서 외부 효과가 좀 색다른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8번은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봤는데요. 자, 8번은 지금 틀린 게 니은만 틀리죠. 그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인데요. 자, 이렇게 봅니다. 8번은 이제 우리가 해설한다면 외부 효과가 약간 좀 트렌드를 바꾸서 냈어요. 출제원들이. 부의 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이 많거든요. 사적 비용보다. 사회가 불리하다 그러면 좀 맞히기가 수월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다면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8번을 하고 있죠. 자, 일단은 기억은 맞아요. 공공재 외부 효과 존재는 자, 이게 바로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존재한다는 건. 근데 부의 효과는 자, 우리가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내면 부정적이잖아요. 그럼 사회가 불리하죠. 그럼 사회가 불리하다는 것은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부의회복과는 사회적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니은이 틀렸죠. 자, 그다음 부동산 조세는 소득재 분배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세금을 있는 사람한테서 없는 사람 나눠주고요. 용도 지역은 토지를 경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한다. 뭐 맞는 얘기고 옳은 지문잖아요. 정답은 자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그다음에 9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 LH공사에서요. 자, 9번에 보시면은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상 각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에 대한 그 관리는 LH 우리죠.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은 우리가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2009년에 시행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의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LH공사가 이 토지 비축을 법적 업무로 부여받아서 자, 이 법은 이제 공공토지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을 이바지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어때요? 이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LH공사에서 했었다. 이렇게 되죠.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보게 되면 자, 토지 비축 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 수단이고요. 2번 토지 비축 제도는 필요성은 토지의 공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커질 수 있고요. 토지 비축 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죠. 장래 공익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또 방출하고 하고요. 토지 비축 제도는 사적 토지 소유자의 어떤 편중 현상에 발생 가능한 토지 보상비 등의 고비용을 또 문제가 완화될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봅니다. 자, 10번은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10번의 정답은 이제 틀린 게 임대주택 정책이 2번인데요. 자, 여러분 생각합니다. 당연히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공급과 수요에서 지금 균형에 대한 것을 가격을 낮추거든요. 그럼 일단 균형 가격 이하로 낮추게 되면은 당연히 이건 초과 수요가 발생이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 공급 과잉이 아니라 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자, 1번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켜 줍니다. 보조해 주니까. 자,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죠. 더 늘어납니다.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시장보다 낮아야 저축의 주거 부담이 완화 효과를 갖고 올 수 있고요.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의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자신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거죠. 최고 가격제. 자, 그래서 정답은 자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정답 2번이죠. 자, 그다음에 자 11번은 우리 문제 추천합니다. 자, 11번은요. 자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주 출제되는 기출 문제는 무조건 뜰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저랑 같이 가는데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두 가지예요.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이 있습니다. 자, 이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죠. 원금이 균등하기 때문에 9회차, 13회차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노린 건 우리가 횟수를 늘린 거죠. 자, 그 전에는요, 딱 맥시멈이 2회차까지만 냈었거든요. 그런데 자, 늘린 건 왜일까요? 원금이 균등하니 균등하게 상환되니까 이자도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럼 일단 가볼게요. 자, 11번을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괜찮습니다. 몇번 3개. 자,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5억을 대출받았어요. 그럼 5억에다가 기간을 나눠서 원금 균등이 얼마씩인지 보죠. 자, 박스를 보시면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고요. 20년 상환입니다. 그럼 20년 동안이니까 우리가 2,500만 원이 원금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2,500씩 상환을 해요. 그럼 우리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요, 항상 바꿔서 원리금을 물어보거든요. 그 원리금은 원금 구하고요, 이자를 구해서 더하죠. 자, 그러면 1에서부터 자, 어때요? 9회차잖아요. 그럼 8회차까지 끊으세요. 9회차가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이자를 구하면 되죠. 자, 그러면 2,500만 원이라는 원금은 이해 가셨죠? 그럼 이자를 구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때요? 전체 5억에서 빼기 어떻습니까? 잔액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잔액이 나오면 거기다가 곱하기 이자율을 적용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자, 2,500을 쳐보세요. 2,500에다가 자, 곱하기 자, 지금 8년째 돼서 상환이 된 거잖아요. 곱하기 8을 치면 2억이 나옵니다. 그럼 2억이 나와서 자, 2억을 빼면 3억이라는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3억에다가 이자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헷갈리니까 거꾸로 한번 빼보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금액은 제가 선명하게 2억을 빼니까 3억이라는 건 나와요. 근데 이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면 마이너스 5억을 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억이라는 건 3억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곱하면 바로 계산이 되죠. 여기서 이자가 5%잖아. 그럼 곱하기 5%를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5%니까 자, 합니다. 우리가 3억에다가 곱하기 5%를 때려버리면 1,500이 되죠. 얘가 1,500이 되니까 그렇게 돼서 우리가 9회차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원리금은 이걸 더하니까 원리금이 4천만 원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똑같습니다. 13회차에 이자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원금은 우리가 2,500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러면 다시 5억에서 자, 요 12까지 해서 이 금액이 나오면 여기다가 이자를 곱하겠죠. 자, 5%잖아요. 그러면 자, 12를 치세요. 12 제가 그냥 하라는 대로 이런 치지 마시고 12 곱하기 2,500을 치세요. 3억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3억이라는 글씨는 선명하니까 2억이 남는다는 걸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금액이 뭐 2억 7,560만 원이다. 그러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3억을 빼세요. 5억으로. 그러면 당연히 2억이 나오죠. 그럼 2억이라는 금액에다가 바로 한 번에 이자를 곱하기 5%를 쳐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2억에다가 곱하기 5%를 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2천만 원이라는 게 우리가
그 어때요? 2억에다가 5%를 치니까 자, 그러면 2억에다가 다시요. 2억 치시고 곱하기 5%를 치게 되면 당연히 나오기 이제 1,0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억에다가 곱하기 5%니까 1,000만 원이 나오겠죠. 2억에 그럼 2억의 5%는 이렇게 해도 돼요. 10%의 반이에요. 그럼 2억의 10%는 2천이니까 반은 1,000만 원이 되겠죠. 1,000만 원이 13회 때 이자가 된다. 정답은 어떻게 돼요? 1번이 정확하죠. 4,1,000.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가겠습니다. 이거 괜찮은 문제입니다. 12번은.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이 허프를 냈어요. 허프를 낸 게 허프는 지금까지 2개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2개가 아니라 3개의 매장도 될 수가 있다라는 가정에서 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허프라는 것은 3가지를 다 구해서 우리가 그 해설에 있듯이 그 유인력을 따져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허프는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의 마찰 계수성에 반비례한다는 걸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일리는 앞쪽에서 풀었는데 2개인데 얘는 3개가 나올 수도 있다. 갑니다.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보죠. 자, 이제 허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허프, 네일리, 컨버스 중에서 하나가 떠요. 자, 그럼 12번 가시면 자, 어때요? 우리가 이제 박스를 보시게 되면 각각 갈 유인력을 구합니다. 그래서 합친 다음 밑에 깔고 그 다음에 A의 갈 유인력에다가 1인당 주민의 인원과 소비액을 곱하면 매출액이 나오는 거죠. 자, 마찰 계수는 2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A, B, C에 대해서 유인력을 구해보죠. 자, 그러면 매장 면적이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500이니까 거리의 마찰 계수승이니까 5의 2승이 되죠. 그럼 25가 되잖아요. 그럼 25를 500으로 나누니까 20이라는 유인력이 생기죠. 그 다음, 자, B 갑니다. B는 매장 면적이 300이에요. 300에다가, 자, 거리가 10km죠. 10km의 제곱은 100이잖아요. 그럼 3배니까 3이 나오겠죠. C 갑니다. 450이면 450에다가, 자, 우리가 15를 제곱을 하는 게, 요게 이제 15 곱하기 15. 자, 요 정도 이제 암산을 좀 하셔서 이제 나중에 225라는 걸 이제 좀 생각을 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건 2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A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다 더한 다음에 A를 올리는 것이죠.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보신다면 A는 20이잖아요. 그럼 23, 1을 더하면 25분의 20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당연히 80%가 되겠죠. 자, 그래서 25분의 20, 그럼 20 나누기 25를 하면 0.8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0.8만큼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4,000명이 있었고요. 0.8%가 가고 80%가 가고 거기서 1인당. 그럼 우리가 80%가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일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자, 갑니다. 35만을 곱해주는 거죠. 35만 원이 되겠죠. 그럼 갈까요? 4천에다가 곱하기 0.8 곱하기 35만 원을 때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1억 2천만 원이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되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처음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에 대해서 매출액이라는 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허프가 원래는 매출액을 구하는 중력 모형에 이용되거든요. 여기서 정답은 2번이다. 자, 13번은 그냥 해설하면서 가도록 하죠. 자,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에다 옳은 것은 자, 이렇게 갑니다. 자,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합니다. 소유자가 거주하는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사람들은 수요를 안 하려고 하죠. 수요 감소하고 가격은 하락한다까지 가셔야 되고요. 자,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해요. 그럼 누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하겠어요? 임대주택 공급 안 하려고 하죠. 그럼 공급이 안 나와요. 공급이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게 되면 부동산 주택의 수요는 증가합니다. 그 다음 4번의 동결효과는 물량이 잠겨버려요. 그럼 가격이 오를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합니까? 공급을 증가합니까? 아니죠.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세 납부담을 늦추기 위해서는 공급을 감소시키는 거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인데, 자, 이 탄력성이 0이라는 건 완전 비틀어적이거든요. 공급자가 완전히 불리하다 보니까 이 조세 부가시 토지의 전부 부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14번 같은 건 이제 지대론이기 때문에 학자님들이 많지만 천천히 한번 우리가 배웠던 걸 가지고 보죠. 자, 지대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거는 기역과 니은인데요. 기역과 니은은 맞다는 건 자, 우리가 리카도는 비옥도예요. 그래서 항상 비옥도의 차이죠. 지대 발생 원인을 비옥한 토지 희소성과 수확 체감으로 토지의 질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의 차이에서 비옥도의 차이다. 마샤는 제가 준지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기계 같은 것들은 어떻게 돼요? 토지와 유사한 성격의 생산 요소에 기록되는 소득은 준지대예요. 단기적으로 공량이 일정한 생산 요소에 지급되는 것이죠. 단기만 고정됐기 때문에.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디귿은 말이 안 맞죠. 한 개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 차이를 나타내는 건 차익이잖아요. 그럼 차익이 아니라 이건 튀네이 이론이니까 이 튀네이 이론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14번은 우리가 디귿이 틀렸다. 그래서 리카도로 고치면 어떨까요? 리카도가 맞겠죠. 비옥도의 차이니까. 그래서 튀네이는 도시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수송비가 다르면 수송비 절약의 지대라는 수송비를 강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을은요. 자, 이게 바로 튀네이예요. 자, 그럼 마르크스가 아니라 튀네이로 고쳐주시는 게 좋죠. 자, 이거는 튀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을은 튀네이다.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지는 점에서 수송비 차이가 지대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자, 15번서부터 이제 또 어렵죠. 투자론이니까. 자, 15번 해설합니다. 투자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일단은 정답은 3번이 맞죠. 자, 우리가 이 현금 유입 현재 가치, 현금 유출 현재 가치를 뺀 게 수년제 가치, 수년가가 3번이 정확합니다. 자,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0보다 작게 하는 할인율이다? 아니죠.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이다 하셨어야 되죠.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 자,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항상 지수가 나오면 앞에 게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아, 지수가 나오면 앞에 게 올라간다. 그럼 수익인 건 유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를 나눈 거죠. 그러면 현금 유출에 대한 유입의 현가라고 했어야죠. 완전히 틀렸죠. 그래서 얘는 순현금 투자 지출 합계의 현재 가치를 사업 기간 중 현금 수입으로 나눈 건 아니죠. 정확하게 우리가 현금 수입 현재 가치를 투자 지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해소 기간은 짧아야 되잖아요. 해소 기간 투자 시점 발생한 비용을 해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말한다. 그럼 해소 기간은 투자한 중에서 해소 기간이 가장 장기인 투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짧을수록 우수한 투자다. 자, 순효과법이 더 우수하죠. 순효과는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법은 내부 수익률을 활용하거든요. 그럼 순효과는 할인율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지만 내부 수익법은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 같이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1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16번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겠는데요. 자, 16번서부터 다음 시간에 제가 좀 해드리고요. 자, 16번은 이제 도시공간 구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해드리는데 문제 자체를 이제 분석을 한다면 얘는 무조건 한 문제가 배정됩니다.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도시공간 구조가 버제스, 호이트,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다핵심이라는 해리스 울만이 있죠. 요거는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문제가 또 공통적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저건 정확하게 제가 16번은 다음 시간에 시간을 좀 제가 가지면서 설명을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좀 랜덤으로 나왔다는 걸 좀 느끼셨죠. 그래서 앞쪽에 총론이 두 문제가 나왔는데 개발이 쑥 들어갔어. 그래서 4번이 총론에 들어가죠. 그래서 좀 랜덤으로 좀 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막 투자로는 다음에 도시공간 구조가 시장 파트가 나오니까 요 16번은 우리가 조금 더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도시공간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뭐 이런 것들을 들으셔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 도시공간 구조도 기출문제 키워드예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지대이론, 투자 타당성 분석, 자, 문제 물어보는 게 똑같죠.
그다음에 도시공간 구조인데 자, 이건 좀 쉬었다가 제가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쉬었다 가시죠.